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한동훈 아주 죽쓰고 있네요.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국힘 후보들 중에서 한동훈이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나경원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 한동훈이 뭐 한쪽에서는 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재명과 가상 대결 1대1로 붙였을 때 나경원에게도 밀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패널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의원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며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 패널마이크는 말이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304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주자들 간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1,000명을 보통 하는데 말이죠, 2,300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능성, 이 확률적으로 말이죠, 훨씬 더 이게 믿을만 하죠. 해당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 52대 35.4로 뒤졌지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이재명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동훈은 이재명과 맞붙을 경우 51.9대 27.8로 나경원 후보보다 낮은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과 1대1로 맞붙을 경우 52대 35.4, 약 17.4%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동훈은 51.9대 27.8이니까 무려 25% 가까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대결 1대1 대결에서 한동훈이 나경원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한동훈은 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에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나경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그래도 나경원이 영남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한동훈은 영남 지역, 즉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과 PK 지역에서도 한동훈은 지지세가 약하다는 거죠. 연령별로도 한동훈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남녀 모두 이재명에게 밀렸으며, 연령대별로도 유일하게 70세 이상에서만 근소하게, 그것도 37.6대 38.3, 진짜 0.6% 정도만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사실 이재명이가 뒤지는데 70대 이상에서만 약간 앞서는, 다시 말해 모든 지역 그리고 거의 모든 연령에서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게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재명과 가상 대결에서 1등을 한 것은 한덕수라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51.4, 한덕수 권한대행은 40.5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없다는 정답이 5.5%, 잘 모르겠다는 정답이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덕수가 붙었을 때 물론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보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사는 말이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무선 ARS 전화 조사로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은 전체 5.2%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패널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 유명한 업체죠,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나경원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대결에서는 나경원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나경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이 4등 안에는 뭐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등 안에 드는 거, 그 다음에 1등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덕수와의 완샷 경선에서 이기고 한동훈이 대표 주자가 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자유보수 후보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말이죠, 왜 이와 같이 보수의 심장 지역, 다시 말하면 TK 지역이나 또는 PK 지역에서 약세를 나타내는가. 또 사실상 이 보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60, 70대 여기서도 약세를 나타내는가. 그거는 바로 한동훈이가 자기 정책 자산을 다 까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죠, 한동훈은 정치적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시작했죠. 마치 부잣집 아들처럼 말이죠. 부잣집 아들은 자기는 돈 안 벌었지만 부모님의 그 덕택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다 재산을 방탕하게 까먹고 말이죠,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한동훈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로서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말이죠, 어떤 검사장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법무장관이 됐죠. 다시 말하면 무슨 뭐 중앙지검장이니 무슨 청주지검장이니 이런 검사장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서 법무장관이 된 겁니다. 보통 법무장관이 되려면 검사장 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을 하죠. 그냥 뛰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법무장관도 그냥 법무장관이 아니죠. 이 법무부에 뭘 줬습니까? 인사검증 권한을 줬죠. 근데 말이 인사검증 권한이죠, 말이죠. 이 인사검증 권한, 여기서 사실상 낙점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검증해봐라 그래서 세 사람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검증을 느슨느슨하게 해가지고 좋게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타이트하게 검증해갖고 탈락시키고, 이 사람이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적합합니다 라고 하면은 뭐 지금 윤 대통령도 믿으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람 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한 주요 그런 어떤 또 자리에 대해서, 물론 뭐 지가 관심 없는 부분은 뭐 암호가 되거나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가 관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누가 시킬까, 그 다음에 또 공수처장을 누구 시킬까, 뭐 이런 것들은 지가 관계 있는 사람, 또 지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또 정치적 어떤 운명을 같이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인사권을 상당 부분 장악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엄청난 그 어떤 피해를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박세현이라는 서울 고검장이면서 이번에 검찰에서 내란 수사팀을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거기 말고도 즉 한동훈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가지고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시작했지만 다 까먹었죠. 다 까먹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 배은 망덕이죠. 배신이죠. 이것이 결국은 보수는 배신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TK, PK 또 그리고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 60, 70 세대, 여기서 이 한동훈이는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젊은 세대에서는 또 그래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요새 젊은 세대들은 말이죠,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배신을 엄청 싫어합니다. 2030도 배신하려면 실을 떱니다. 그렇다고 해서 4050과 같은 좌파적 색채를 갖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또 이 배신자를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동훈은 역선택도 없다고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역선택이 있다면 안철수 같은 애가 혹시 있을까? 한동훈은 이제 역선택마저 기대할 수 없다. 왜냐? 좌파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 한쪽에서는 또 윤석열 편들었다고 싫어하고, 한때 말이죠. 한때 편드는 것마저도 또 싫어하고, 또 배신 때렸다고 싫어하고, 우리 보수에서는 뭐 완전히 배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대선에 나오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고, 다음에 뭐 나와가지고 선출직을 뽑힌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좌파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뭐 해볼래야 되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어차피 윤 대통령은 내려왔기 때문에 한동훈을 좌파가 데려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배신을 때린 자이기 때문에 한 번 배신자는 한 자는 두 번 배신한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좌파에서 데려갈 리가 없죠. 그렇다면 좌파에서도 설 자리가 없고 우파에서 설 자리가 없고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뭐 그 조금 그 남은 잔불 가지고서 불장난 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추위에 떨게 될 겁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 저 편협 마이크에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요. 나경원한테도 밀리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모든 정치적 자산 다 까먹고 나경원에게도 밀렸습니다. 1대1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나경원에게도 밀리는, 한참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